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배짱 가격 인상이 팹리스의 이탈을 유인하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관련 소식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 차세대 GPU인 블랙엘의 양산이 내년인 2025년 1분기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오피셜은 아니지만 이미 그 블랙엘 주문을 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에서 나오는 얘기인 탓에 사실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블랙엘 전작인 호퍼 GPU가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AMD, 인텔 등 추격자의 GPU가 블랙엘 출시가 연기되는 3, 4개월 동안 그 신작을 내놓지는 않기 때문에 그 빈틈, 엔비디아 블랙엘이 출시가 연기되는 그 빈틈을 노리고 추격의 속도를 내겠지만 이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으로 제기되는 정도입니다. AI 시장에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외에 엔비디아가 자신의 GPU가 새겨진 웨이퍼를 포장하는 패키징하는 작업을 인텔에 맡겼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웨이퍼의 경우는 전공정은 TSMC, 후공정은 인텔에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 보면 일부 핵심 고객에서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고객이라 하면 여기서는 엔비디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TSMC 제작 단가 인상 부분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관련 소식을 짚어본 이유는 이게 완전히 별도로 돌아가는 이슈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먼저 TSMC 소식의 핵심은 바로 최근 TSMC가 3나노, 5나노 등 선단 노드의 제작 단가를 최대 8% 올리고 패키징 가격도 크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패키징 가격의 경우는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그 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스는 대만 디지타임스입니다. 사실 이미 웨이 저자 TSMC CEO는 지난 6월에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파운드리 단가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가격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웨이 저자 이 발언 이후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 동안 TSMC 3나노 파운드리 평균 가격은 11%, 4나노 가격은 4%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고성능 패키징 단가의 경우는 20%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TSMC가 전략적으로 엔비디아의 GPU 단가부터 올리고 다른 팹리스들의 칩 제작 단가도 순차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TSMC가 현재 칩 테크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엔비디아부터 칩 제작 가격을 간절시킴으로써 다른 팹리스로부터 일종의 불만 같은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실행할 것이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예측이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두루 염두에 두고 최근 칩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한개해 보면 인텔이 엔비디아 패키징 물량을 소량이지만 따내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예사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TSMC 제작 단가 인상은 예상돼 왔던 일이고 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투자 비용을 고객인 팹리스에 파운드리가 증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첨단 노드 같은 경우는 TSMC는 미국에서도 첨단 칩을 만들면서 투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점점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패키징 설비 증설에도 지금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이 아직 칩 양산 수율이나 시장 점유율 등 수주 확보 면에서 TSMC에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TSMC는 별다른 고민 없이 팹리스나 장비 업체의 수주 가격 인상을 통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TSMC 4나노는 생산 캐파가 빡빡한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호퍼 200, H200은 물론이고 내년 1분기 이후에 양산설이 돌고 있는 블랙엘 100, B100 그리고 AMD의 MI325 GPU 등은 모두 4나노에서 만들어지는 칩들입니다. 특히 TSMC 3나노도 문정성시인데요. AP에서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400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 AP 모두 3나노 데뷔전을 치르게 되고 프로세서에서도 내년엔 2025년 하반기에 나오는 AMD의 그 인스팅트 MI350이 3나노에서 만들어지고 블랙엘 다음 GPU인 엔비디아의 루빈 GPU도 아마 3나노가 유력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텔도 TSMC 3나노에서 일부 다이를 대거 만들고 있기 때문에 TSMC 3나노는 AP와 CPU, GPU 제작으로 빡빡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격 인상을 팹리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TSMC 3나노를 기다렸던 고객들은 TSMC 3나노 1세대 격인 N3B라고 하죠. 이 N3B 노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2세대 노드인 N3E를 기다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N3E는 칩 제작에 따른 공정 가짓수가 줄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가 진정한 3나노 범용 노드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TSMC가 3나노 제작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런 2세대 노드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장점이 희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팹리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다려서 기껏해서 3나노를 쓰려고 하니까 금세 또 가격을 올려버리니 기다렸던 팹리스 입장에서는 그 값어치가 기다림의 그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죠. 무용지물이 됐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미 그 TSMC 경쟁사인 삼성과 인텔은 TSMC의 높은 제작 단가를 문제 삼고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AMD, 인텔과 같은 GPU 추격자들이 엔비디아 GPU의 너무 비싼 가격을 문제 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원스톱 서비스를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요. AI 반도체는 크게 보면 GPU, CPU, NPU와 같은 프로세서와 HBM 등과 같은 메모리가 한 세트로 묶입니다. 삼성은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직접 만들 수 있고 패키징도 가능합니다. 프로세서 설계 빼곤 다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인텔 등 프로세서 업체들이 자신의 칩 제작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면 삼성은 전 공정에서 웨이퍼에 이들 칩을 새기고 이런 칩을 잘라서 삼성이 직접 만든 메모리인 HBM을 후 공정에서 프로세서와 함께 패키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칩 제작은 TSMC에 맡기고 메모리는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맡기고 후공정은 TSMC의 설비 부족으로 엠코, 스필 같은 후공정 전문 업체에 OSAT 같은 업체에 맡길 때 걸리는 시간보다 칩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2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게 현재 삼성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서 연구개발 및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객사에게 전가하면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팹리스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TSMC에 질질 끌려다니는 데 대한 신물이 날 법한 상황입니다. 팹리스로서는 파운드리 이원화 작업에 나서고 싶어도 삼성, 인텔이 못 믿어서 물량을 맡기지 못하는 상황이고 TSMC도 이런 시장 환경을 10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I 시장 환경이 팹리스의 TSMC 이탈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드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가령 프로세서 성능에서 메모리 경쟁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의 연장선에서 보면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동시에 패키징하면서 후공정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 등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 파운드리의 선두 공략법이 다양화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패키징 부족을 겪고 있는 팹리스의 고민을 우회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후공정부터 일단 물량을 따고 전공정까지 물량을 흡수하는 식으로 갈 여지도 있습니다. HBM이라는 큰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AI 투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 독과점 업체에 대한 견제 움직임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독과점 업체라 하면 파운드리에서는 TSMC, 프로세서에서는 엔비디아가 대표적일 것인데요. 앞으로 개별 국가, 개별 정부에서까지 개입해서 TSMC,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라는 압력이 팹리스, 빅테크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중에서는 삼성, 인텔의 기회가 주어질 여지가 커집니다.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 투자 비용을 엔비디아에 다 뜯기는 실정인데요. 비싼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데 AI 투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독자 칩 개발에 나서고 있고 칩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밀어주기도 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빅테크의 이런 움직임들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으로서는 파운드리 수율을 빨리 일정 수준 내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